달마는 노쇠한 태양을 등지며 하늘 높이 떠올랐다. 하늘 너머로 색다른 공간들이 제각기 오묘한 빛을 발하며 한없이 펼쳐져 있었다. 3차원에서 보면 우주라고 하는 한 개의 공간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차원을 한 단계만 올려도 공간들이 무수히 쪼개지고 포개지면서 초입체로 펼쳐지게 된다. 3차원에서 보는 우주란 4차원 공간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달마는 잠시 공간이 빚어내는 조화의 가슴을 담그고는 선계의 입구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정든 3차원 세계를 떠나야 할 시간이다. 달마는 노도처럼 밀려오는 추억과 회한에 지그시 두 눈을 감았다. 수없이 많은 인연의 티끌들이 심란하게 일어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달마는 매몰차게 털어냈다. 그리곤 다시금 하늘 높이 솟구쳤다. 소용돌이 치는 빛의 터널이 아찔하게 시선을 덮었고 호흡을 길게 한번 하고는 그대로 돌진하였다. 이제 선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어깨선을 타고 먼 발치에서 낯선 광경이 그의 신경을 끌어당겨 왔다. 구름들이 흩어지면서 그 사이로 여러 명의 신선들이 허공의 좌정에 있는 모습이 들어온 것이다. 호기심이 유달리 강했던 달마는 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그쪽으로 고정했다. 머리를 박박 민 신선들과 반대로 치렁치렁 늘어뜨린 신선들이 뒤섞여 가부좌를 틀고 선정에 잠겨 있었다. 하나같이 가사 장삼을 몸에 두른 것을 보면 승려신들임이 분명했다. 예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두 수행자 얘기가 떠오른다. 한 명은 머리칼을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자연이 준 선물을 함부로 자를 수 없다는 지론이었고, 다른 한 명은 솜털 하나 없이 머리칼을 박박 밀고 있었는데 자연을 다듬어 번뇌의 빌미를 줄인다는 지론이었다. 그 둘은 머리칼에 대한 철학은 달랐지만 수행에 있어서는 한치의 부딪힘도 없이 유연하게 어우러졌다고 했는데, 지금 목전에서 좌선하고 있는 신선들이 꼭 그 짝이다. 달마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니 모두들 두 눈을 반쯤 뜬 상태로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눈을 뜨고도 선정에 들 수 있는 건가? 달마는 희한한 광경을 보자 궁금증이 목을 대로 치밀었다. 이제껏 명상이나 참선을 할 때면 을의 눈을 감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모두들 멀뚱멀뚱 눈을 뜨고 있으니 말이다. 달마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앉아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영백산 아래 폐허가 된 언덕 한편에 솟은 고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언덕 주변엔 동물들의 육탈된 뼈가 널브러져 있고 개울물은 바짝 말라 거북등처럼 갈라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앙상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간간히 불어오는 모래바람에 꼬챙이 같은 풀들이 서걱거리며 울부짖는다.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그림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삭막한 그림이 뭐가 좋다고 망부성마냥 꿈쩍도 않고 앉아서 몰두하고 있는 걸까? 달마의 궁금증은 마른 섭에 불 붙듯 번져만 갔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볼 요량으로 자리를 뜨지 않고 화상들이 하는 것처럼 눈을 지그시 뜨고 언덕을 내려다봤다. 그리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아만 있었다. 가끔 이런저런 잡생각이 올라왔지만 눈만은 화면에서 떼지 않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해가 뜨고 지고를 여러 번 반복한 것으로 미루어 대략 사나흘은 지난 것 같다. 달마는 별 시료를 느끼지 못했던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만 새로운 성계를 찾아 떠나야겠어. 괜스레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
달마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몇 발짝 걷고는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호흡을 당겼다. 그 순간 등 뒤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니시오? 달마가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니 낯선 신선이 뒷짐을 진 채로 공중에 서 있다. 그는 부리부리한 눈매에 광대뼈가 살짝 돌출되어 다소 날카롭게 보였는데 특이하게도 머리를 박박 미는 대신에 긴 머리를 두건으로 간단히 묶고 황금색 가사를 두르고 있었다. 성계의 초입인 달마라 합니다. 달마라. 나는 관평이라 한다네. 초면이지만 반가우이. 그런데 여긴 웬일인가? 관평은 한눈에 달마가 초선임을 알고 반말초로 나왔다. 저 앞에서 눈을 뜬 채로 자선하고 있는 화상들이 하도 이상하여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달마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속내를 털어놨다. 처음 보는 광경이어서 궁금했나 보군 그래. 그들은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네. 관평은 마치 잘 안다는 듯이 말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신가요? 알다마다 나의 사제들이라네. 네? 사제님들이라고요? 근데 왜 다들 눈을 뜨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달마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는지 눈빛이 빛났다. 눈을 떠야 외계와 공명을 이루어 분별을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는가. 눈을 뜨고 공명을 한다고요? 저는 이제껏 눈을 감아야만 명상이나 참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참으로 희한하네요. 달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목구비를 잔뜩 오므렸다. 눈을 감으면 망상과의 싸움이요. 눈을 뜨면 미혹과의 다툼이니 각자가 만만한 적을 고르면 될 것이네. 허허. 관평의 말은 그럴싸했지만 알쏭달쏭했다. 아, 그렇군요. 눈을 감으면 망상들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눈을 뜨면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빠져 헤매게 되니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진태양난의 겹장이겠네요. 달마는 관평의 선문답 같은 말이 이해가 됐던지 사자성어까지 써가며 화답을 해댔다. 우리는 불도를 수행하고 있는 정관의 소속이네. 정관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불도의 윗바사나를 위주로 수행하고 있지. 그래서 눈을 뜨고 좌선하고 있는 거라네. 관평은 자신의 소속과 지향하는 바를 짧게 밝혔다. 이건 달마를 도담의 상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내면이 아닌 외계와 공명을 이뤄야 하니까 눈을 뜨고 있었던 거군요. 근데 관평학서님, 왜 4차원 성계도 아닌 3차원 물질계에 내려와서 좌선하고 있는 거죠? 뭐 볼 게 있다고요? 공명이란 마음이 자연스럽게 외계와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주관으로 왜곡하지 않음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왕 외계와 공명할 바에는 아름다운 성계에서 할 것이지 왜 하필 이런 황폐한 곳에 내려와서 하는지 달마로서는 이해되지 않았다. 이것저것 가려서 하면 어찌 공명이라 하겠나. 이곳 송과의 행성의 몰락을 관하는 것도 나름 좋은 수행이 될 것이네. 허허. 관평은 딱 잘라 말하진 않았지만 공명을 함에 있어서 이것저것 가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래서 이곳 하늘에 자리를 잡으신 거군요. 세상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수행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하. 달마의 웃음엔 착잡함이 실렸다. 수행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행의 길이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지금껏 내가 듣고 본 수행법만 해도 수백 가지는 좋게 넘을 듯하네. 하지만 역시 불도 수행만 한 것은 없지.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윗바사나이고 말일세. 허허.
윗바사나요? 윗바사나란 외계와의 공명을 통해 분별식을 없애려는 수행이다. 사실상 분별에서 개체가 되고 중생이 되었으니 이것을 발본색원하여 한 생명으로 돌아가려는 게다. 하지만 이미 세포 하나하나까지 분별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어찌 분별을 끊을 것이며, 만에 하나 그것이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분별이 멈추는 동시에 영원한 죽음에 맞닥뜨릴 것이다. 그 잘난 불보살 양반들이야 죽음을 일러 영생이라 표현하지만 그걸 또 어떻게 이해하고 따르랴. 달마는 윗바사나란 말을 곱씹으면서 그 경지를 느껴보려 했지만 아직은 요원하기만 했다. 자네, 뭔 생각을 그리도 골똘히 하나? 생각이 많을수록 분별에 갇히게 되는 법. 그래서는 왜곡된 정보에 둘러싸여 실상을 볼 수 없게 되지. 실상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진리를 터득할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수행이란 생각을 거두어내는 데서 시작되는 법일세. 관평은 생각에서 자유로운 데에 수행의 열쇠가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학서님,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생각을 거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뜻대로 된다면야 세상에 부처 아닌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친구, 말은 바로 하는군. 허허. 그래서 모든 수행은 결국 생각과의 한판 싸움이라 하지 않던가. 생각을 반복된 습관으로 다스려서 인도에 걸림이 없게 하려는 것이 유도요. 생각을 축기와 운기로서 가라앉혀 자연을 담게 하려는 것이 선도요. 생각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없앰으로써 본처로 돌아가려는 것이 불도이지. 관평은 생각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 유불선 삼도를 명쾌하게 갈라보였다. 이를 듣는 달마는 뭔가 답답했던 가슴이 바람이 확 불어 제낀 듯 시원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다. 유불선 수행을 고루 병행해도 생각을 제어하기란 역시 지난할 것 같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건들면 건들수록 끊임없이 분화하니까요. 마치 바이러스가 백신을 뛰어넘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듯이요. 달마는 유불선 삼도의 수행을 신뢰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 학술회의에서 유불선 삼도를 수천 년씩 닦고 있다던 학선들을 목격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언행을 보면 그다지 생각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자네 말엔 나도 동감일세. 생각은 자신을 없애려는 백신을 보면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지. 그래서 소위 자칭 도인이나 성인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고귀한 인품 뒤에는 생각의 노예가 된 슬픈 자화상이 드리워져 있다네. 생각, 이것을 다스리는 것은 참으로 요원하고 막막한 일일 것이야. 관평은 마치 자기 자신의 얘기라도 되는 양 깊은 감회에 잠겨들었다. 생각과의 싸움에서 밀려 애타는 심정이 고스란히 낯빛에 어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서님께서 주야장천 강조하고 있는 불도의 윗바사나에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특별한 법방이라도 있는 건가요? 달마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꺼냈다. 지금 도담에서의 핵심은 단연코 윗바사나이기 때문이었다. 허허, 이 친구, 우리 정관회의 핵심 비기를 맨입에 알려드는구먼. 관평은 실소가 섞인 황망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 제 질문이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거 실례를 했습니다. 달마는 난처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췄다. 당연히 불도만의 우수한 법방이 있지. 다만 자네가 우리 정관회에 들어온다면 그때 가서 내가 알려줌세. 허허. 관평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